안녕하십니까. 세금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45강은 우리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늘릴 수 있는 예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 각종 소소한 비용에 대한 법인의 비용 처리 문제하고 배입세 공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사항인데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입사원부터 CEO들까지 다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세지경저널 매주 나가는 2019년 2월 초자에 여기 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찰칵하시고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 지판에 다시 썼으니까 강의하겠습니다. 자, 뭐 뻔한 건데 그렇지만 너무나 뻔한 거. 항상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둡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잘해라. 작은 걸 잘해야 큰 것도 잘하지, 작은 거 무시하면 큰 것도 잘 마르르 무너집니다. 사실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도 튼튼한 듯이 기초를 튼튼히 갖추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맨날 쓰는 게 이제 우리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마케팅도 하고 쓰게 여비교통비죠. 여기교통비 중에서 이제 부가세가 없는 대중교통 부가세를 10% 붙이면 소비자한테 10% 부담이 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면세를 하기 때문에 공제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사 비용으로도 전액 송금 비용이 인정이 되고, 그러나 부가세가 있는 고급교통, 뭐 비행기, 고급교통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세 10% 있어. 이거에 대해서 매입부가세가 이제 공제가 되는 것이죠. 매입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왜? 어쨌든 이거 회사 업무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부가세가 공제가 된다.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이제 110% 중에서 10%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 100은 비용이나 송금을 인정이 되는데 회사의 법인세율이 20%라고 치면 20%만큼 절감되는 것과 똑같아요. 100원의 교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20%인 법인세는 20을 뺀 실제는 80만 지출한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량유지비. 여기교통은 비슷한 차량인데 뭐 남의 차를 타면 여비교통비, 자기 차를 타면 차량유지비라고 하는데 취득원가나 운영유지비 모두에 부가세 10% 가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차량유지비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라 할지라도 매입부가세 등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용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인정 안 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 800이나 1000 정도 한도가 있어요. 옛날엔 한도가 없었는데 너무 승용차를 집안의 개인 가사용으로도 활용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회사 업무용 쓰는 만큼만 하자. 회사 업무를 쓰는 만큼을 잘 관찰하니까 한 달에 한 40~50만 원, 1년에 한 500만 원 플러스 감가상각비 500만 원,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죠. 화물차나 택시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도 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공제받고 나머지 비용에도 다 공제받습니다. 화물차는 이제 이게 업무용의 본질적인 것이니까 택시 같은 것도. 그다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 접대비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생명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제대로 받은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고 매입세 공제 나머지 비용은 이제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송금을 인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적격증빙이 불비하거나 간이영수증 등이 붙은 것은 거기에 매입세 공제 자체가 없어요. 매입세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할 것도 없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없으니까 전액 회사 업무비용 인정은 되긴 된다. 무슨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고 불비하면 그것도 이제 너무 많으면 부인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접대비에도 뭐 당연히 상대방 음식점이나 집 같은 데서 매입세액을 다 10% 붙여서 파는 것이죠. 가산해서. 그러나 접대비이기 때문에 접대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단 나머지 비용은 비용 인정이 되는데 접대비 한도 내. 접대비 한도라는 게 요새 무척 작아졌어요. 그래서 뭐 거의 접대비 처리하는 인력 비용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있는 게 다행이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인정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접대비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광고선전비인데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국정 다수한테 지출을 하는 것은 광고 홍보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매입세 공제가 된 10% 차감의 나머지 비용도 전액 송금 인정이 된다. 왜? 광고 선전을 열심히 해야만
매출과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의 대응 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특정인을 위한 광고 선점입니다. 이것은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니까 매입세 공제가 불능하다는 얘기죠. 불능하고 대신에 이제 전액에 대해서 접대비로 간주하는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접대비 한도 내니까 얼마 안 돼요. 접대비가 벌써 이미 대부분 접대비에서 꽉 차버리기 때문에 광고 선점비를 접대비로 봐가지고 하려면 이미 벌써 넘쳐가지고 그만큼은 이제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꼴이 됩니다. 또 이 유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현금 기부금이 있고 이제 현물 기부금이 있죠. 현금 기부금은 아예 현금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범위 내에서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소득이 10% 정도 법 비용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고 현물은 이제 현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 10%가 있는데 이 10%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는 공제해줘요. 대신에 기부가액에다가 현실가 현금가 곱하기 10%의 매출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고 가산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또 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 매출가 기부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세 부가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경우는 매출가가 예를 들어서 200원으로 인정되면 20%의 매출 부가세 20% 하면 20을 내고 매입세액이 15다 15를 뺀 나머지 플러스 5를 더 내게 되죠. 그래서 기부금이 현물로 기부금 발생할 때는 매입세 세금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상대방한테 징수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자기 비용을 처리해서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 둘 셋 6가지 비용에 대해서 한번 그 비용 인정 여부하고 매입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장이었습니다.